원나라가 무너지면서 명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1인자는 명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고려 역시 이성계에 의해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됩니다. 오늘은 조선이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보죠. 조선 외교의 원칙은 4대 교린이었습니다. 4대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고 교린은 이웃 나라와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큰 나라라 함은 바로 명나라를 뜻하는 것이었고 교린이라고 하면 주변의 여진과 일본 등을 말하는 것이었죠. 즉 명나라를 섬기고 여진과 일본과는 잘 지내는 것을 조선의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는 요동 지역을 두고 명나라와 대립하기도 했으나 태종 때에 이르러 명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답례품을 받기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고 조선의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의 왕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책봉을 내리며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라는 큰 나라를 섬기며 평화를 유지했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나라를 발전시켰죠. 조선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는 교린 관계를 맺었는데 여진족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줄 테니 조선으로 오라며 귀순을 장려했고 국경지대에는 무역소라는 곳을 설치하여 교역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진족이 조선으로 쳐들어올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해 격파하는 강경한 모습도 보였죠. 특히 세종 때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죠. 조선은 일본과도 교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일본의 해적 집단인 왜구가 계속 조선을 약탈하자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박살내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쓰시마섬 사람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3개의 항구인 부산포, 네이포, 연포를 열어서 이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조선은 이 외에도 류쿠, 시암, 자와 등의 작은 나라들과 교류했고 특히 류쿠와는 조선 전기에만 48회의 사절을 파견할 만큼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조선을 크게 바꾼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임진왜란 후인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를 보죠. 임진왜란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극심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는 임진왜란 때 잡아간 조선인들을 풀어주며 조선과 다시 국교를 맺길 원했고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며 일본과 다시 국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은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통신사란 일종의 외교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쇼군의 즉위를 축하하면 일본 쇼군은 이웃 나라에서도 자신을 인정한다며 백성들에게 이를 과시했습니다. 통신사는 두 나라의 문물을 교류하는 통로 역할을 했지만 후에
통신사를 맞이하는 비용 문제 등으로 파견이 중단되고 말죠. 당시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여 물고기를 잡곤 했는데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내었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고 조선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갔죠.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중국과의 관계를 보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는 명나라는 힘이 약해졌고 이 틈을 타서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후금은 강해진 힘으로 명나라를 밀어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1인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 과정에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청나라와 대립했지만 이로 인해 쳐들어온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하면서 조선은 굴욕적인 사대 관계를 맺게 되죠. 청나라는 조선의 세자를 인질로 잡고 있었고 왕이 될 나이에 돌려보냈습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다 돌아온 효종은 청나라를 몰아내자는 북벌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는 청나라의 세력과 여러 재정 문제로 북벌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조선은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군을 함께 물리치기도 하고 청나라에 연행사라는 사신을 정기적으로 보내어 청과의 관계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연행사는 조선이 청나라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했죠. 18세기에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백두산 일대 지역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두 나라의 사이에 국경을 확정하기도 했죠.